안녕하세요. 신동빈입니다. 저는 5년 정도 전에 붙은 합격생이고요. 지금 현직자입니다. 벌써 현직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PSAT에 대해서 좀 요령이 있어서 아래도 써놨는데 뭐 한 9번 정도 죄송합니다. 9번 정도 PSAT를 붙었었고 뭐 언어 같은 입시까지 합쳐서죠. 언어 같은 경우는 최고 득점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언어에 대한 요령은 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제가 시험 붙은 다음에도 뭐 주변 사람들에게 요령 같은 걸 알려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랐다, 도움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요. PSAT를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득점자가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어떤 요령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잘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보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나름대로 요령을 만들어가면서 점수가 많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령 가지고 문제를 풀고 언어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은 목적에서 만든 강의입니다. 사실은 고시 공부하는 동안 학원 시스템이 되게 싫었습니다. 가격 비싼 기본 강의 같은 거를 다 누구나 공직자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붙는 게 되게 싫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먼저 붙은 사람들이 요령 같은 거를 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조금 더 환경이 좋지 않을까 생각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시험을 붙고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짬이 요즘 좀 마침 나기도 해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나누는 거니까 강의질이 좀 안 좋아도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붙은 다음에 이런 요령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는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아니네요. 강의 목적은 이야기 드렸고요. 강의는 언어 논리 영역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언어는 독해랑 그리고 논리를 합쳐져 있는 시험이죠. 독해력과 논리를 측정하기, 언어와 논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40문제로 만들어져 있고 20문제가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논리 문제가 한 순수한 논리 문제는 4문제 정도도 안 되고요. 나머지 16문제는 독해고 이것들 중에서 단순한 일치부합이 한 7문제 정도, 그리고 활용된 문제가 뭐 7, 8문제, 나머지가 또 뭐 8문제 정도,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독해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논리 파트는 다음에 다시 제가 뭐 짬을 내서 또 짬이 날 때 또 강의를 올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언어 독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언어라는 게 어떤 시험이고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냥 언어 점수가 높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제가 그냥 정립한 생각입니다. 언어 문제가 그 수능이라든지 리트, 비트 같은 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수능 같은 거는 죄송합니다. 다른 수능 문제 같은 거는 지문이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글 자체를 충실하고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하지만 피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요, 지문이 하나가 있고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요즘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서 2017년은 조금 어려워졌지만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능 언어에 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과 관계없이 쫓기게 되고 불안하는 경우가 되면은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언어 문제 같은 거는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 있다,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면 언어 독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지문이 전부 다 문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지문 중에서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필요 없는 내용도 있는 거죠. 필요한 내용만 읽어서 선별적으로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PSAT 언어 논리의 독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고, PSAT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느냐,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제 요령이고 설명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또 독해할 때도 생각하면서 하고 문제를 풀 때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생각하면서 한다는 독해와 문제 푸는 거,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직접 문제를 하나 푸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인책형 1번입니다. 혹시 아직 문제를 안 푸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 혹시 문제를 푸신 분도 직접 한번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을 제가 푸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읽기 시작하냐면요, 이 문제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거를 읽기 시작하면서요, 1918년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읽고 마지막까지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해지는 경우는 더 심하고요. 이런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읽고 나면은 검정고는 글씨고 흰건 종이구나 라는 생각만 머리에 남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기본적으로 독해에 있어가지고는요,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글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문단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단들이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문단이 아닙니다. 이 문단 중에서 더 중요한 문단이 있을 수 있고, 이 문단은 얘를 단순하게 예시해주고 부연해주는 문단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문단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을 하는데 글과는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단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1번 문장에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2번 문장과 3번 문장은 예시를 들어주고 부연을 해줄 거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이 여러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그냥 수식, 내용만 보여줄 뿐이고 진짜로 중요한 문장과 단어들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글을 읽을 때 항상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처음 글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를 뛰어넘는 독해가 제 독해 방식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2012년 문제를 보면요, 저는 첫 번째 보면은 1918년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거를 눈으로 읽으면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나온 내용이지만 1918년인 거 읽어봤자 다 읽고 나면 다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캘리포니아라는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치 계곡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 그렇게 눈으로 훑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 글의 단순한 문장에서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그래, 댐, 그리고 이것도 보면 댐과 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댐과 저수지면 그냥 댐이잖아요. 이렇게 제 언어로 재구성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나느냐, 눈은 훑어간 다음에 아, 댐 건설 논쟁이 있었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 문장,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읽을 때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아까 전에 써놨는데요, 자신의 단어로 바꿔가면서 읽을 것, 내용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2차 공부하듯이 피셋을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 언어로 바꿔가면서 읽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댐 건설을 가지고 논쟁이 아니라 싸웠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 첫 문장을 가지고 댐 건설을 가지고 싸웠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넣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문장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댐 건설 가지고 싸웠어, 그러면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왜 땡건설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싸웠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한쪽은 건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가 쉬울 거고, 다른 쪽은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글에 끌려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 건설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네. 그럼 결과적으로 건설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렇게 가지고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땡건설 가지고 싸웠는데 뭐라고 막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내용이 그래도 문장이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샌프란시스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있는지를 보니까 물을 공급하는 계획 때문에 등장한 거다라고 저는 지금 읽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읽는 게 실제로 제가 읽는 방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이 부족해지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곡 수모시키는 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댐을 왜 싸우는지, 왜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나온구나 라고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단어에 부족한 거고 잘 읽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거구나 생각한 다음에 보니까 그래 진짜 싸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고, 왜 싸웠는지는 안 나오는데 사람 이름 2명이 나옵니다. 핀쇼와 뮤어 가지고 싸웠구나, 그리고 그거는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문단도 한 문장 한 문장도 넘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읽었지만요, 이거를 읽고 나면은 다음에 나올 게 더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핀쇼라는 사람이 있고 뮤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 지문들 중에서 한 지문은 핀쇼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지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다른 지문은 뮤어가 어떤지를 말을 하게 되겠죠. 틀림없이 한 명은 찬성이고 한 명은 반대일 거예요.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문제를 풀고 필요하면 이해를 하면 되는 방식으로 저는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왼쪽을 읽으니까요, 핀쇼는 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다음 강의는 제가 잠깐 끊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 전에 연속으로 1시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리는 강의들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끊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시 할게요.